자, 빅뱅 우주론의 한계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우주의 지평선 문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전 우주에서 뭐가 고르게 발견된다 그랬지? 우주 배경 복사가 전 우주에서 고르게 발견된다 그랬지? 네. 그러려면은 전 우주에 물질이 고르게 분포돼 있었어야 되거든. 네. 그치? 네. 왜냐면 물질 속에 갇혀있던 빛이 한꺼번에 빠져나올 때 전 우주로 방출된 거니까. 자, 그런데 네. 거기 한번 봐봐. 우주 배경 복사가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관측된다는 것은, 자, 우주 배경 복사가 전 우주에서 고르게 관측된다는 것은, 자, 우주의 끝과 끝이 물질을 서로 교환할 수 있어야 되죠. 네. 자, 에너지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등등의 정보가 교환돼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우주의 끝과 끝은 너무 멀지? 네. 그러니까 우주의 한 끝에서 맞은편 끝까지가 거리가 너무 멀단 말이야. 네. 자, 거리가 멀면 자, 정보 교환이 일어날 수 있니? 아니요.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가 전 우주에서 고르게 방출되는 게 이상한 거야. 네. 그치? 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주의 편평성 문제. 자, 우주의 편평성 문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우주가 평평하려면 자, 일정한 밀도 값을 가져야 되거든. 네. 자, 일정한 밀도 값을 가져야 하는데 우주는 팽창하면서 어떻게 돼? 밀도가 밀도가 감소하잖아. 네.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우주는 팽창하면서, 자, 빅뱅설에 의하면 어때? 질량은 일정한데 우주가 팽창하니까 우주의 밀도는 감소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뭐야? 우주의 온도는 내려가죠. 네. 그러면서 배경 복사 에너지는 파장이 길어지면서 약 3K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로 관측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우주가 평평하려면 일정한 고정된 밀도 값을 가져야 하는데 그 고정된 밀도를 설명할 수 없는 거야. 네.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홀극의 문제예요. 자기 홀극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N극과 S극만 가진 자기가 존재해야 돼요.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자석에 N극 자석만 가진 거, S극 네. 자석만 가진 게 있나?
아니요. 없잖아. 네. 자석에는 X극이 있고 S극이 반드시 있는데 그 당시 빅뱅에 의하면은 자기 홀극을 가진 자기가 존재했단 말이야. 네. 쉽게 얘기하면 자석이 N극만 가진 아, 자석, S극만 가진 자석이 존재해야 한다야. 네. 근데 지금 그거는 발견되지 않잖아. 네. 그래, 이 세 가지 문제가 빅뱅 우주론에 있어서의 문제점이야. 네.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팽창 이론이 나와요. 자, 급팽창 이론을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도 불러. 네. 자, 이거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빅뱅 우주론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되는 거야. 네. 자, 이게 바로 이 급팽창 이론이에요. 자, 급팽창 이론에 의하면은 자, 거기 봐봐. 빅뱅 이후 아주 매우 짧은 사이에 우주가 빛보다 빠르게 팽창했다라는 이론이야. 네. 자,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우주는 빛보다 빠르게 팽창했다라고 하는 거야. 우주의 팽창 속도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최대값이 멀어지는 은하는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 게 최대값이거든. 네. 네, 근데 자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했더라라는 게 급팽창 이론이에요. 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 시간에 따라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우주의 반지름이야. 즉 우주의 크기죠. 네. 자 우주의 크기가 굉장히 작았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증가하고 이렇게 돼. 네. 자, 요 부분이 급팽창 구간이야. 네. 자, 그러면 급팽창 이론으로 자, 빅뱅 우주의 한계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봐봐. 자, 거기에서 보면은 급팽창 전에는 자, 요게 우주의 이게 우주야, 우주. 이게 우주의 크기야. 네. 그리고 요게 우주의 지평선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급팽창 전이거든. 네. 자, 급팽창 전에는 우주 크기가 훨씬 작고 우주의 지평선이 훨씬 크지. 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야. 우주 급팽창 전에는 요 끝과 끝이 매우 가까워. 요 안에 있는 물질이. 네. 그러면은 끝과 끝이 가까우니까 서로 에너지, 물질, 정보가 교환될 수 있겠지. 네. 그런데 급팽창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게 우주의 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우주의 지평선이 더 작아. 네. 이게 우주 지평선이야. 자, 그러니까 급팽창 후에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따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이렇게 증가하긴 하지. 자,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 자, 급팽창 전에 물질이 서로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았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서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어. 그러면 네. 물질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지. 네. 그러니까 이때 물질이 뭐야? 이 물질 안에 갇혀 있던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는 고르게 분포할 수 있는 거잖아. 네.
이해됐니? 네. 그리고 우주의 지평선 문제도 이렇게 있으면 밀도가 일정한 값을 갖겠지. 고르게 물질이 다 순환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네. 세 번째 자기홀극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 우주가 팽창하면서 자기홀극을 측정할 만큼의 밀도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만큼의 양이 없다는 얘기야. 네.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홀극은 어떻게 측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야. 네. 자, 그 밑에 해석을 한번 봐줄 테니까 한번 봐봐. 네. 자, 우주가 전체적으로 공유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주 생성 초기에 급격히 팽창하여 공간의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되면 관측되는 우주 영역은 평탄하게 보이게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우주의 평탄성 문제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우주 생성 초기에 우주가 급팽창하였기 때문에 팽창하기 일어나기 이전에 가까이 있었던 두 지점은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야. 네. 지금 선생님이 급팽창 전과 급팽창 후를 설명한 요거야. 네. 그 다음에 우주 생성 초기에 급격히 팽창하였기 때문에 자기홀극의 밀도는 관측 가능량 미만으로 희박해졌다고 주장하는 거지. 네. 그래, 그렇기 때문에 관측이 안 된다는 뜻이야. 너무 미량이니까. 네. 네, 이게 바로 급팽창 이론이에요. 네. 알겠니? 네. 네,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어. 자, 그렇다면 이제 가속 팽창하는 우주. 자, 가속 팽창하는 우주는 자, 첫 번째 우주의 가속 팽창. 가속 팽창이라는 건 뭐야?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거든. 네.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건데, 자, 우주는 중력 때문에 팽창 속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그렇게 나왔죠. 네. 자, 우주 팽창 속도는 중력 때문에 감소할 것으로 자, 예상되었으나 자, 관측 결과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네. 자,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서 관측을 했냐면, 자, 이 관측은 IA형 초신성을 관측을 했어요. 어떻게 관측했는지 봐봐. 자, 네. 우주가 감속 팽창한다면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는 우주보다 가깝게 있어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봐봐. 우주의 속도가 감소한다면 자, 팽창 속도가 이거를 우주의 속도라고 하지 말고 팽창 속도라고 보자.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감소한다면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는 우주보다 가까이 있죠. 네. 우주보다 가깝게 있어야 돼. 네. 그치? 네. 자, 그러면 자, 이 IA형 초신성이 더 가까우니까 더 밝게 보여야 되겠지. 네. 자, 보여야 한다. 그런데 관측 결과는
더 어두워.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는 은하보다 더 어둡게 관측이 돼.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는 우주보다 더 멀리 있다는 얘기야. 네. 자, 더 멀리 있다는 얘기는 뭐야? 속도가, 팽창 속도가 더 커졌다는 얘기 아니야? 네. 증가했다. 네.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는 우주보다 더 우주가 커졌다는 얘기야. 이게 가속 팽창이에요. 네. 이거를 측정해서 알아낸 거야. 알겠니? 네. 네, 그래서 거기 한 장 뒷장 넘겨봐. 우주 그림 나와 있죠? 네. 한 점에서 빅뱅이 되면서 급팽창이 금방 일어났고 그 다음에 불투명했던 우주에서 우주 암흑시대가 불투명했던 우주야.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중성 원자가 만들어질 때 우주가 투명해져 버렸지. 네. 그래. 거기에서부터 별이나 이런 것들이 막 탄생하면서 우주는 투명하게 빛이 전 우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겠니? 네. 자, 이제 그러면 가속 팽창하는 이 원인이 뭔지를 배우기 위해서 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자, 첫 번째 우주에 존재하는 보통 물질이라는 게 있어. 자, 네. 보통 물질은 지구라든지 별이라든지 은하라든지 나무라든지 뭐 등에 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질이야. 네. 자, 원자, 분자 이것들도 보통 물질이 되는 거다. 네. 예, 왜냐하면 원자들이 모여서 물질이 되고 그 네. 다음에 뭐 분자가 되고 뭐 이런 네. 것들이니까. 근데 네. 이 보통 물질은 우주에서 매우 쉽게 적은 양이 있다는 얘기야. 네. 자,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보통 물질은 굉장히 적은 양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그런데 두 번째 암흑물질이야. 자, 이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구, 별, 은하, 나무 얘네들은 어때? 빛을 반사시켜서 방출을 하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얘는 빛을 방출하지 않아. 네.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겠지. 네. 자,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암흑물질의 존재 여부를 간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자, 그게 뭔지 자 보자. 암흑물질 존재를 알 수 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네. 자, 암흑물질의 존재를 알 수 있는 현상 중에 첫 번째가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이야.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선 8은 중심에서 거리가 멀수록 회전 속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어요. 네. 자, 그런데 속도가 거의 일정해. 거의 일정하게 관측이야.
네, 자, 우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태양계에서 있지. 태양을 네,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왕성, 해왕성 존재할 때 네, 태양에 가까울수록 공전 속도가 빠르거든. 네, 그러면 태양에서 먼 놈들은 공전 속도가 느려, 회전 속도가 느리다는 뜻이야. 네, 그것처럼 은하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어. 네, 그런데 자, 자 보자. 이게 거리와 회전 속도예요. 자, 그랬더니 쭉 멀어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다가 자, 이렇게 감소할 것이다. 이게 예측한 거야. 네, 자, 그랬더니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거리에 따른 회전 속도를 보니까 거의 관측 결과예요, 이게. 네, 자, 그러면 왜 이처럼 자, 은하의 나선 팔이 회전 속도가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느냐? 이게 뭐냐면 암흑 물질들이 걔네들을 회전시킬 수 있도록 힘으로 작용하더란 얘기야. 네, 그게 암흑 물질의 원인이다. 암흑 물질의 존재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거기 밑줄 한번 봐봐. 이는 은하 외곽에도 질량을 가진 물질이 분포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랬지. 네, 그 질량을 가진 물질이 분포해야 한다는 게 암흑 물질의 분포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두 번째를 봐봐.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거야. 네, 자, 빛이 진행하다 암흑 물질 주변에서는 중력의 영향으로 경로가 휘어져요. 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 암흑 물질이 있다고 보자. 자, 여기에 지구가 있는데 관측자야. 자, 네, 어떤 빛이 여기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빛은 어때? 지구로 도달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이 빛이 암흑물질 주변을 지날 때 이렇게 휘어지더란 말이야. 네, 자, 이렇게 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 주변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질량을 가진 중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은하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은하단에 속한 은하가 자, 잘 봐. 은하단은 은하들이 모여있는 단체야. 네, 근데 은하끼리는 서로 멀어진다 그랬지. 네, 자, 서로 멀어짐으로 결국은 은하는 은하단에서 이탈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어. 네, 그런데 자, 은하 간의 거리가 멀어져도 은하단에서 이탈하지 않아요. 네, 자, 이탈하지 않는 것은 자, 중력으로 작용하는 네, 물질 탓이다. 물질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네, 자, 이게 암흑물질이에요.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암흑물질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야. 네. 됐죠?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암흑 에너지라는 게 있어. 자, 암흑 에너지는 자, 첫 번째 이제 중력에 의한 수축이라고 나 있죠. 네. 중력에 의한 수축. 자, 거기서 뭐라고 나있는지 봐봐. 우주 안의 물질들은 중력을 가지고 있어 팽창시키는 어떤 에너지가 없다면 우주는 중력에 의해 수축해야 한다. 자, 우주에 팽창시키려는 에너지가 없다면 네. 우주는 중력에 의해 수축해야 하겠죠. 네. 물질들의 중력 때문에 수축해야 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최초에 팽창을 했단 말이야. 빅뱅에 의해. 빅뱅에 네. 의해 팽창하더라도 물질 간에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수축해야 돼. 즉 네. 팽창시키려는 힘이 없다면 이라는 조건이지. 네. 그런데 두 번째 관측 결과 자 우주는 어떻게 됐어요? 팽창 팽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네. 자, 팽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주를 팽창시키려는 이상한 다른 에너지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즉 중력보다 더 큰 힘이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야 더 빨라지겠지. 네. 그게 뭐냐? 세 번째 암흑 에너지예요. 자, 이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빈 공간에서 잘 봐. 빈 공간에서 나타나는 에너지예요. 그러면 빈 공간이 클수록 커질수록 에너지도 커지냐? 네. 그래, 그렇겠지. 근데 네. 우주가 팽창하면서 빈 공간이 커지잖아. 네. 그러면 팽창하면 할수록 암흑 에너지는 더 많아지겠지. 네. 이게 가속 팽창의 원인이 되는 거야. 음. 팽창하면 할수록 빈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자, 5번에 뭐라고 나있는지 봐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역할. 네. 첫 번째, 암흑물질은 자, 어떤 역할을 하겠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네. 얘네는 중력으로 작용하겠죠? 네. 자, 그래. 중력의 작용으로 자, 별이나 은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 네. 은하나 별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그래야 모일 거 아니야. 네. 근데 암흑 에너지는 자, 거기 보자. 네. 빈 공간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크기가 작은 초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가 네. 우주가 팽창하여 공간이 커지면서 암흑물질을 이기고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고 있다. 자, 팽창 초기에는 네.
거의 없죠. 네. 팽창할수록 어떠니? 커져요. 할수록 커진단 말이야. 빈 공간에서 나타나는 에너지니까 이게 가속 팽창의 원인이 되는 에너지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돼. 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이다. 우주의 미래. 자, 6번째 우주의 미래. 자, 우주의 미래는 자, 첫 번째 우주의 구성 요소 분포를 한번 봐봐. 네. 구성 요소를 보면 보통 물질. 보통 물질은 몇 퍼센트밖에 없냐? 4.9%밖에 안 돼. 네. 자,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근데 네. 암흑 물질이 지금 현재야 26.8%. 네. 그리고 암흑 에너지가 제일 많죠. 네. 68.3%다. 자, 이게 우주의 구성이에요. 자, 네. 그런데 우주의 미래는 자, 우주의 미래를 살피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임계밀도라는 게 있어. 네. 자, 임계밀도의 뜻은 암흑 에너지가 없는 우주에서 자, 임계밀도는 암흑 에너지가 없는 우주에서 자, 암흑 에너지가 없으니까 우주가 팽창하다가 중력 때문에 속도가 점점 느려지겠지요. 네. 자, 점점 느려지다가 자, 일정한 팽창이 멈춰요. 네. 팽창을 멈추고 자, 팽창을 멈췄으니까 일정한 크기로 유지가 되겠지. 네. 자, 일정한 크기로 유지될 때의 그때 밀도, 우주의 밀도를 임계밀도라고 하는 거야. 네. 알겠나? 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우주의 미래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자, 열린 우주, 그 다음에 닫힌 우주, 평탄 우주 먼저 나왔나? 닫힌 우주, 네. 그 다음에 평탄 우주.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우주의 미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열린 우주가 되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됐어? 임계 밀도하고 실제 우주의 밀도를 볼 때 네. 자, 임계 밀도가 더 크지요? 네. 근데 닫힌 우주는 임계 밀도하고 실제 우주의 밀도를 비교했을 때 우주 밀도가 큰 경우 평탄 네. 우주는 임계 밀도와 우주 밀도가 같은 경우 네. 자, 이 경우가 자, 열린 우주, 닫힌 우주, 평탄 우주를 나타내요. 그런데 자, 열린 우주는 영원히 팽창이야. 근데 닫힌 우주는 팽창하다 다시 수축해요. 네. 우주 밀도가 크니까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네. 팽창 속도가 여기에서는 평탄은 0에 수렴하게 되는 거야. 자, 0에 수렴한다라는 말은 실제 0은 아니고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네. 그리고 자, 이 열린 우주는 음의 공률을 갖는다라고 불러. 그 우주의 모양이 음의 공률.
자, 네. 음의 곡률 같은 게 말 한 장 같은 거 있지? 네. 위에도 볼로 뭐야 쏙 오목하게 들어가고 양 옆에도 오목하게 들어가지 이렇게. 자, 네. 여기도 이렇게 오목해지잖아. 네. 자, 이런 말 한 장 형태의 우주가 열린 우주야. 닫힌 우주는 자, 양의 곡률이라 그래서 음, 얘는 구의 형태예요. 구. 축구공처럼. 네. 평탄 우주는 평탄하다. 곡률이 없어요. 네. 자, 이 우주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밑에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Y축은 우주의 크기, 여기는 시간이야. 네. 그리고 지금 여기가 현재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요거 보자. 네. 지금 여기가 현재. 요게 닫힌 우주. 자, 닫힌 우주 한번 봐봐. 자, 우주의 크기가 점점점 크기가 커지다가 다시 수축하면서 원래 한 점으로 모여버리죠. 네. 자, 근데 평탄 우주는 이렇게 돼. 자, 속도가 우주의 크기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려고 하지. 일정하지는 않지. 네. 크기는 커지는데 그 크기가 0에 뭐야 속도가 0에 수렴한단 말이야. 네. 자, 요거는 뭐냐면 평탄 우주. 자, 그 다음에 열린 우주는 자, 계속 증가하죠. 네. 이게 열린 우주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럼 봐봐. 자, 현재까지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제일 작은 게 누구니? 어, 현재까지 이 세 우주 중에 팽창 속도가 제일 작은 거. 닫힌 우주? 아니지. 닫힌 우주의 팽창 속도가 아, 현재까지 가장 열, 빨랐어. 왜 열린 그러냐면 우주요. 요게 시간이잖아. 아, 네. 요만큼 걸린 시간 동안에 우주의 크기는 이렇게 됐잖아. 네. 그러니까 평탄 우주 아니 닫힌 우주가 현재까지는 팽창 속도가 가장 컸지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여기까지가 시간이지. 네. 그리고 얘는 이만큼 걸렸다는 뜻이야. 네. 이해됐어? 네.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주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다 그림을 그려보면 실제 우주는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봐봐. 기울기가 어때? 양수 증가한다. 커지지. 네. 이게 가속 팽창이야. 여기다 그림을 그린다면이다. 그리고 네. 여기가 급팽창이지. 네. 우주가 갑자기 커지죠? 네.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보세요. 이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 거기 봐봐. 네. 자, 그림에 암흑물질을 고려하지 않은 우주는 어때? 자, 어, 암흑물질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팽창 속도가 현재에서 자, 쭉 우주는 커지는데 거의 0에 수렴하죠. 속도가. 네. 그런데 점선을 봐봐. 팽창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우주죠. 네. 직선이잖아. 네. 그리고 실제 가속 팽창하는 우주는 초기에 급팽창 그러다가 현재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급격히 증가하죠. 네. 그거 우주 팽창의 실제 모습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봐봐.
자, 접선의 기울기죠. 네. 현재 접선의 기울기보다 미래 접선의 기울기가 더 커졌지. 네. 그래서 가속 팽창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알겠지? 그 밑에 해석을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봐봐. 네. 과학자들은 최근의 관측 자료를 근거로 현재 우주는 평탄하지만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처럼 우주의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것은 청력으로 작용하는 암흑 에너지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네. 다음, 현재 우주는 최근에 관측한 결과를 분석하여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가속 팽창 우주임이 밝혀졌다. 또한 우주의 크기가 0이 되는 점이 대폭발이 일어난 시점이므로 현재부터 이 점까지의 시간으로 우주의 날을 추정할 수 있다. 맞죠? 네. 따라서 우주의 나이는 가속 팽창 우주 모형으로 추정한 값이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평탄 우주 모형으로 추정한 값보다 나이가 더 많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해되냐?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 있어? 아니요.